지난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과 적정 주가를 계산해봤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도 좋지만 HBM은 SK하이닉스가 더 앞선 거 아닌가? 맞습니다. 현재 HBM 시장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더 직접적인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해보겠습니다. HBM 시장에서는 누가 더 유리한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두 종목을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하는지 투자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비교는 하반기 반도체 흐름을 미리 보는 데도 중요합니다. 먼저 HBM이 왜 중요한지부터 보겠습니다. HBM은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AI 반도체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GPU가 연산을 담당한다면 HBM은 그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요즘 반도체 시장에서는 GPU를 누가 만드느냐만큼 그 GPU에 들어가는 HBM을 누가 공급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엔비디아향 HBM 공급망에서 SK하이닉스의 입지가 강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HBM에서 강력한 추격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반도체 체급은 매우 크지만 HBM에서는 SK하이닉스가 먼저 시장 주도권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HBM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더 직접적인 수혜주로 평가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유리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점 효과입니다. HBM은 단순히 많이 만든다고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고객사 인증, 수율, 발열, 전력 효율까지 모두 중요합니다. 둘째, 엔비디아 공급망입니다. AI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셋째, HBM 매출 비중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수요가 강할수록 실적에 더 빠르게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HBM 시장이 계속 강하면 SK하이닉스의 실적과 주가 탄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불리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뒤처졌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반도체 전체 체급은 여전히 매우 큽니다. DRAM, NAND,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갖춘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즉, SK하이닉스가 HBM 선도주라면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복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현재 실적도 중요하지만 기대치가 어떻게 바뀌느냐도 중요합니다. 기대치가 낮았던 삼성전자가 HBM에서 성과를 보여준다면 오히려 재평가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격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차세대 HBM입니다. HBM4, HBM4E 같은 차세대 제품에서 성과가 확인되면 삼성전자는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급 다변화 수요입니다. 엔비디아나 빅테크 입장에서는 HBM 공급을 한 회사에만 의존하기 어렵습니다. AI 서버 투자가 커질수록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까지 공급망에 넣으려는 수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는 지금은 후발주자로 보이지만 공급 부족 구간에서는 충분히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종목의 핵심 차이는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는 분산형입니다. HBM뿐만 아니라 DRAM, NAND, 스마트폰, 파운드리 등 여러 사업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HBM 하나에 대한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는 HBM 민감형입니다. HBM 시장이 강하면 실적과 주가에 더 빠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복주, SK하이닉스는 HBM 순도 높은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관점은 상승 탄력입니다. AI 메모리 사이클에 더 직접적으로 베팅한다면 SK하이닉스가 더 직관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HBM 매출 비중이 높고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입지가 강하고 AI 메모리 수요가 실적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BM 가격과 수요가 강하게 유지되면 SK하이닉스의 실적과 주가가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AI 메모리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SK하이닉스를 더 주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매출은 52.6조 원, 영업이익은 37.6조 원, 순이익은 40.3조 원입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약 71.5%, 순이익률이 약 76.7%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실적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AI 메모리 사이클의 강도가 숫자로 확인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HBM, 서버 DRAM, ESSD 같은 고부가 제품이 실적을 견인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이 흐름이 2분기에도 이어지는지, 그리고 회사가 하반기 HBM 수요를 어떻게 보는지입니다. 이번에는 컨센서스 기준 적정 주가를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는 약 320.8만 원입니다. 현재가를 218만 원으로 보면 평균 목표가까지 상승 여력은 약 47% 수준입니다. 물론 목표 주가는 말 그대로 컨센서스일 뿐이고 반드시 그 가격까지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1분기 순이익 40.3조 원을 단순 연환산하면 연간 순이익은 약 161조 원 수준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추정 EPS를 계산하면 약 22.2만 원, 여기에 PER 14.5배를 적용하면 적정 주가는 약 322만 원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계산값이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인 320.8만 원과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즉, 지금 시장의 목표가는 현재 1분기 실적이 일회성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의 리스크는 기대치입니다. 시장은 이미 SK하이닉스를 HBM 선두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도 성장 속도가 시장 기대보다 낮으면 실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의 리스크는 실행력입니다. HBM에서 실제 고객사 인증, 수율, 공급 확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말로는 따라잡겠다고 할 수 있지만 주가는 결국 실제 공급 계약과 실적을 봅니다. 정리하면 SK하이닉스는 기대치 리스크, 삼성전자는 실행 리스크가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두 회사가 경쟁하는 동안 HBM 수요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느냐입니다. 현재 HBM 수요는 엔비디아 GPU를 넘어 구글 TPU, 아마존 트리니움 같은 자체 AI 칩, 즉 SAIC 쪽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AI 서버와 클라우드 투자가 계속된다면 HBM 수요는 충분히 커질 수 있습니다. 수요가 충분히 크다면 SK하이닉스만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단순히 SK하이닉스가 이기냐, 삼성전자가 이기냐가 아닙니다. HBM 시장 자체가 얼마나 커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경쟁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이크론도 HBM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CXMT도 일반 DRAM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만 HBM은 일반 DRAM보다 기술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고객 인증, 적층 기술, 전력 효율, 발열 관리까지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가 단기간에 고성능 HBM 시장을 뒤흔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쟁 리스크는 중국보다는 마이크론과 기존 3사 간 증설 경쟁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두 종목을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할까요? SK하이닉스는 HBM 선도주자입니다. AI 메모리 직접 수혜주이고 상승 탄력형 종목입니다. 장점은 HBM 선점과 실적 민감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기대치가 높고 이미 주가에 HBM 호황이 많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후발 회복주입니다. 저평가 매력과 재평가 가능성이 있고 사업이 분산된 반도체주입니다. 대신 HBM에서 실제 성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기 어렵다면 비중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비중을 100으로 봤을 때 공격형 투자자는 SK하이닉스 60, 삼성전자 40, 균형형 투자자는 SK하이닉스 50, 삼성전자 50, 안정형 투자자는 삼성전자 70, SK하이닉스 30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 종목을 같은 이유로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선도력에 투자하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HBM 회복과 전체 메모리 사이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 목적과 성향에 맞게 비중을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체크할 뉴스는 4가지입니다. 첫째,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여기서 HBM 매출 비중, 영업이익률, 그리고 하반기 HBM 수요 전망이 중요합니다. 둘째, 엔비디아향 HBM 공급 계약입니다. 공급이 확대되는지, 계약 규모가 커지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HBM사와 HBM사 2 고객사 인증입니다. 차세대 제품에서 누가 먼저 경쟁력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넷째, 빅테크 CAPEX 가이던스와 DRM 가격 흐름입니다. 이 4가지가 유지되면 두 회사 모두 강한 실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꺾이면 피크아웃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HBM 현재 선두는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는 HBM사와 공급 다변화 수요를 통해 재평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상승 탄력이 큰 대신 기대치가 높고 삼성전자는 안정성과 회복 가능성이 있는 대신 실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은 매우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이 실적이 2분기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HBM 1등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따라잡는 대형 반도체주에 투자할 것인가. 투자는 항상 본인의 판단과 책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